사진 보시죠. 정책실장은 왜 저렇게 갑자기 격분했을까요? 옆에서 우리 우상호 우상호 수석이 말리고 있어요. 손을 꽉 잡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 말리고 있습니다. 격분하는 흥분한 정책실장에게 오죽하면 이 여당의 김병기 의원조차 정책실장을 여러 번 부르면서 나무랐습니다. 정책실장은 왜 저기서 분노를 터뜨린 걸까요? 그 장면부터 거두절미 보겠습니다. 정책실장님, 지금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죠? 네,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겁니까? 딸이 저축을 한 게 있고요. 제가 좀 빌려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일명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갭 투자로 집을 사셨죠? 아닙니다. 갭투도 아닙니다. 자, 제가 잠깐만요. 중도금 다 치러서 한 겁니다. 아니, 잠깐 그 주택을 소유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니 의원님, 왜냐면 이번 정부 제 예산을 가족에 보면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임대주택을- 마세요. 따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정책 대출을 그렇게 줄여놓으면 청년들 월세, 그다음에 청년들 임대주택 가라는 거예요? 왜 전세를 못 가게 그렇게 막으시냐는 겁니다.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청년들을 위한 대출 줄인 거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예산 보십시오. 내년 정부 예산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수요업도 주는 겁니다. 네. 이전 정부에서 너무나 또 방만하게 운영된 걸 저희가 6.27 때 정리한 겁니다. 의원님 어떻게 그때 가족을 그냥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여는 게 아니라 역지사지로 제 자, 딸도요. 정리해 주세요. 정책시장도 그렇고 김은혜. 아니 제 딸이 전세 그 갭투자 한다고 그런 식으로 자, 말씀하셨잖아요. 저 적당히 하세요. 공직자 아버지 둬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부족해서 그런 딸에게 자, 무슨 갭투자 정책실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의원님? 정책실장에 투자 정책실장 들어가 있다고. 그만하시죠. 지금 말씀하시면 의원님 하지 말아요.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 정책실장, 가만 있어봐. 안 된다니까 좀 가만히 있어 좀 대통령실 가만 있어봐요. 정책실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실장 화냈는 거는 보십니까? 송구합니다. 성품이 온화한 김병기 원내대표가 처음엔 좋은 말로 정책실장을 달래려 했지만 상임위원장을 무시하면서 계속 고성으로 흥분하자 결국 그 김병기 의원조차 폭발했습니다. 정책실장을 부르면서 여기가 정책실장 화내는 곳이냐 라면서 나무랬습니다. 지금 보면 곽태구 의원님, 네네. 김은혜 의원의 질의 내용을 정책실장이 문제 삼은 건데 네. 김은혜 의원의 질의 내용을 보면 정책실장의 딸이 갭 투자를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책실장이 질문을 오해한 겁니까? 잘못 알아들은 겁니까? 일단 질의 내용을 떠나서요. 국회에서 지금 출석한 대통령 정책실장이 저렇게 고성을 지르고 옆에서 정무수석 비서관이 만류를 하고 운영위원장, 여당의 운영위원장까지 만류를 하는데 저렇게 고성을 지르고 마치 싸울 듯이 하는 그런 태도 자체는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네네. 예, 그렇고 질의 내용을 보더라도요. 김은혜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뭐냐 하면 내년 예산 중에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늘리는 예산은 올리면서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하는 그런 정책 자금은 줄어든 거예요. 네. 대폭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예전에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집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 예산은 줄이고 임대주택 예산을 늘리면서 임대주택으로 가란 말이냐 그럼 청년들한테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책실장에게 당연한 예산 관련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아니 실제로 지금 경제지 지면의 기사를 보면 정부 부동산 규제로 인한 일종의 부작용이죠. 전세 매물은 줄고 수요는 많은데 전세값이 오르면서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이 3040 세대가 오른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경기도권으로 밀려나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보도는 지금 많아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책실장은 지금 자녀에게 전세 자금을 본인이 빌려줘가지고 전세를 구한 상태라는 건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아빠 찬스 논란이 일 수 그렇죠, 있겠군요. 거액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당연히 지적하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거기에 정책실장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 반응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이런 상황이 저는 최근 국회에서 좀 폭력, 막말 이런 것들이 사실 난무를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국회에 대한 어떤 정부의 고위직조차도 국회에 대한 존중의 의사가 많이 지금 줄어든 상황이 아닌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예. 정책실장이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걸로 보입니다.
딸의 갭투기 의혹은 언론이나 김은혜 의원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에 김웅겸 정책실장이 출연했다고 합니다. 어제 저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그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유정 의원님, 분명히 좀 뭐 질문을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뭐랄까 좀 순한 김병기 원내대표조차 저렇게 화내는 건 전 처음 봤는데 정책실장이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분노하는 거. 예, 그러니까 설사 질문을 오해했더라도 그 명백히 정책실장의 잘못이죠. 네. 오해하고 급발진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오해하고 급발진한 건데 네. 부적절했다. 부적절했죠. 그런데 설사 오해했더라도 그럼 다시 질문의 요지가 이겁니까? 라고 묻던지 네네. 설사 그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질문이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이었다고 보고요. 네네. 특히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예산국회로 넘어갔습니다만 국정감사 시작 전에 당부한 말씀이 있잖아요. 국회에 선출된 그 입법부에 가서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취지는 굉장히 공손하게 잘 임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면서 당부를 했었는데 정책실장이 정작 비서실의 그 실장이 예산국회 나가서 저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인상 찌푸릴 만한, 눈살 찌푸릴 만한 그런 태도였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 경험 많은 예. 중진이셨던 또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분 아닙니까? 그렇게 만류하면 본인이 좀 화가 나더라도 못 이기는 척 하더라도 그냥 빨리 그 순간을 조금 넘기고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데 몇 번이나 만류를 해도 놔봐 막 거의 저작거리에서 놔봐 우통복구 막 이런 그런 모습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저는 놔봐. 말리지 마. 말리지 마.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운영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 지금 저렇게 화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몇 번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불렀어요. 네. 그리고 정책실장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주의도 줬었는데 계속해서 이게 멈추질 않으니까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대통령께 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 누가 된다. 예, 그래서 굉장히 눈살 찌푸릴 만한 모습이었고 부적절했죠. 오늘 인터뷰에서 어떤 식으로 본인이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네. 이제 그건 못 듣고 왔는데 그런데 해명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질문을 오해한 거 본인 잘못이고 오해했더라도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은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다 못한 우상호 수석이 옆에서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 네. 대통령실이야 막 이러면서 말리는 모습이 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부드러운 우상호 수석과 부드러운 김병기 의원조차 말리고 화낼 정도의 정책실장의 급발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갔군요. 뭐라고 해명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봤습니다. 저도 뭐 공무원 했으니까 질의 답변 참 어렵고요. 제가 좀 더 부드럽게 답변하는 훈련을 더 해야 되겠다. 따님이 갭 투자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아니 갭 투자 아니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예, 답변을 했는데 계속 갭 투자를 전제로 그렇습니다. 얘기하니까 예. 그때 이제 올라오신 거죠. 갭 투자는 소유 그 집을 사면서 이제 전세로 들어가는 건데 제 딸이 아빠가 공직에 있는 걸 되게 싫어하고 조심하고 눈치 보고 그렇게 제가 이제 좀 애잔함이 있잖아요. 첫 아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또 이번에 다시 제가 공직에 나올 때도 제일 그 가족들이 좀 반대도 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딸이 갭 투자를 했다라고 물어봐서 화를 냈다라는 취지의 해명입니다. 여전히. 자, 진실은 밝혀야죠. 아까 그 영상 다시 보시죠. 과연 딸이 갭 투자했다라고 어느 누가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정책실장님, 지금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죠? 네.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겁니까? 딸이 저축을 한 게 있고요. 제가 좀 빌려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일명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갭 투자로 집을 사셨죠? 아닙니다. 갭 투자 아닙니다. 자, 제가 잠깐만요. 중도금 다 치러서 한 겁니다. 잠깐만 그 주택을 소유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니 의원님 왜냐면 이번 정부 제 예산을 가족에 보면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임대주택을- 마세요. 따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정책 대출을 그렇게 줄여 넣으면 청년들 월세, 그다음에 청년들 임대주택 가라는 거예요.
왜 전세를 못 가게 그렇게 막으시냐는 겁니다.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청년들을 위한 대출 줄인 거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예산 보십시오. 내년 정부 예산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수요업도 주는 겁니다. 네. 이전 정부에서 너무나 또 방만하게 운영된 걸 저희가 6.27 때 정리한 겁니다. 의원님 어떻게 그때 가족을 그냥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여는 게 아니라 역지사지로 제 자, 딸도요. 정리해 주세요. 정책시장도 그렇고 김은혜. 아니 제 딸이 전세 그 갭투자 한다고 그런 식으로 자, 말씀하셨잖아요. 저 적당히 하세요. 공직자 아버지 둬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부족해서 그런 딸에게 자, 무슨 갭투자 정책실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의원님? 정책실장에 투자 정책실장 들어가 있다고. 잠깐만 그만하시죠. 지금 말씀하시면 의원님 하지 말아요.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 정책실장 가만 있어봐. 안 된다니까 좀 가만히 있어. 좀 대통령실. 가만 있어봐요. 정책실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실장 화냈네 거는 보십니까? 송구합니다. 아무리 다시 들어봐도 현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이 청년들과 이 서민들이 전세 살기가 팍팍해졌다. 예산과 관련된 이 전세와 관련된 질문을 묻는 건데 정책실장은 이걸 딸이 갭 투자를 했다라고 오해를 한 모양인데 조금 전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도 여전히 김어준 씨가 그렇게 질문을 한 건지 모르겠으나 딸의 갭 투기 의혹을 물어서 화를 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사실관계는 좀 명백히 가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유명한 기재부 에이스 공무원이었어요. 차관까지 하고 지금 대통령 정책실장 아닙니까? 장관급을 넘어가지고 급은 장관급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책을 다 쥐고 흔드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개인 유튜브 나가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난번에 국토부 차관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아 조금 전 김어준 씨 유튜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식 방송국도 많은데 왜 저런 유튜브에 나가는지 저는 그것부터가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 김은혜 의원이 저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네네. 디딤돌 버팀목 예산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집 사고 전세 자금 한 데에 있어서 예산을 갖다 주는 건데 그 예산이 작년에 14조였는데 이게 10.3조로 3.7조나 깎였어요. 30% 가까이 깎였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은 월세 지원 대책,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7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이 왜 청년들 보고 전세나 집 사지 못하게 하고 월세 살려고 하느냐, 임대주택 사라고 하느냐. 지금 보면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대출 예산이 확 줄었어요. 3조 7,500억. 그런데 임대주택 예산은 7조 7천억이 증가했다. 이게 이제 사실관계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은혜 의원은 물어보는 거예요. 김용범 실장 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딸은 임대주택 살지 않고 왜 아버지가 전세 자금 빌려주느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실장이 민감하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가?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김용범 그 실장이 그 신고한 재산을 보면요. 부동산이 18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예금이 20억 가까이 있어요. 19억 8천만 원. 예. 전체 재산이 4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20억 가까이 있으니까 딸한테 몇 억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너 전세 살아라. 월세 내지 말고 월세가 비쌉니까? 전세 이자가 비쌉니까? 아버지니까 또 싸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김은혜 의원이 물어보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뭐 갭 투자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김용범 정책실장 자격지심 있는 거 아닌가? 저 그 생각 들거든요. 그 김용범 실장이 어디 사냐면 강남에 사는데 예. 서초구에 아파트 살아요. 서초동 아파트. 제가 어딘지도 아는데 저희 집 근처여가지고 거기에 146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시가를 갖다 찾아봤어요. 이게 실거래가가 7월 18일에 올 2025년 7월 18일에 28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요 호가가 얼마가 됐냐면요. 제일 비싸고 48억이에요. 20억이 넘어요. 48억 제일 비싼 매물은 48억이고 44억 5천만 원도 있고 뭐 싼 건 뭐 한 35억도 있던데 그런 것들은 이거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쫓아가지 못해서 그러는 것 같고 지금 웬만한 거 다 40억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뭡니까? 이게 7월 18일에 29억도 안 됐는데 그런데 지금 뭐 몇 달 지났다고 20억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갭 투자에 대해서 본인도 찔리는 거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또 웃긴 거는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렇게 화내시는 거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예.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금 황당한 거예요. 본인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미 아파트. 그런데 자꾸 정책실장이 저런 식으로 일을 키우니까 화낸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익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정책실장이 아직도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전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걸 보면 다시 들어봐도 딸 갭 투자 의혹은 제기된 바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자, 아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왜 이렇게 화를 냈는지에 대해서 아빠가 공직자라 평생 눈치 보며 사는 딸에 대한 애잔함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아빠로서 10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 딸의 재산 상황을 좀 더 한번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살펴볼까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4억에 구매했습니다. 그거 지금 얼마 됐을까요? 서초구 아파트 2000년에 4억 주고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합니다. 재건축 후 시세는 30억대예요. 더 비쌀 거예요 아마 지금. 임대주다가 최근에 실거주를 했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투기라고 막아놨습니다. 그걸 김용범 정책실장은 해서 수십억대 부동산 자산가가 된 겁니다. 게다가 아빠가 공직자라 평생 눈치 보는 것에 대해 애잔함을 느꼈다라고 표현했던 이 따님의 전세금도 지원을 해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딸 전세금은 내가 빌려줬다. 전세금 3억 중 일부를 지원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국민들 전세 대출 완전 차단시켜놓고 내로남불이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등의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빠가 평생 공직자로 살다 보면 이 자녀들이 이래저래 눈치 보고 아빠로선 딸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애잔함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이 아빠로서의 어떤 애잔함일 텐데, 근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재건축으로 이 부동산 부를 일구고 따님에 대한 전세금도 지원했던데, 그렇지 못하는 평범한 우리 서민들 필부필람은 저 정책실장의 발언을 보면서 그러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아빠들은 애잔함을 떠나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걸 정책을 위반하는 고위공직자, 적어도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해야 될 게 아닐까요? 나의 애잔함보다 정책실장처럼 못하는 사람이 90%일걸요? 부지기수 아닙니까? 사고 싶어도 재건축 딱지 못 사잖아요. 40억 수십억대 아파트 없는 아빠들이 더 많을 거고, 딸이 전세 빌릴 때 수억씩 척척 못 빌려주는 아빠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런 아빠들은 이거 애잔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 김용범 화낼 일이 아니라. 실장의 어제 발언은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발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김은혜 의원 처음 질문을 할 때 굳이 그 정책실장의 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저는 좀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굳이 가족 얘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뭐 디인돌 대출 예산 준 거라든가 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책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뭐 따님 임대주택 살게 하고 싶냐라는 식의 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뭐 약간 가족을 건드린 것 같이 느끼게 된 거죠. 근데 뭐 저는 질문도 잘못됐지만 하시는데 그 이후에 저런 식의 어쨌든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를 마치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저런 이제 고성이라든가,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운영위원장이 몇 차례 만류했음에도 계속된 발언을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저 자리가 그냥 나온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나온 자리거든요. 그 다른 3실장 중에서 2명의 실장은 지금 대통령 순방에 동행 중이라 나오지 못했고, 이제 혼자 그 대통령실의 최고위직으로서 출석을 해서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자리인데, 저런 식의 발언을 하면은 대통령실이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구나라고 자칫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답변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